여수에서 거문도까지 회속선을 타고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섬.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 중간쯤에 자리 잡은 다도해 최남단 섬입니다. 많은 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기에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는 섬이죠. 이맘때 어부들은 특별한 바다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찬바람 솔솔 부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는 갈치 낚시를 위해서입니다. 해마다 갈치를 보관할 얼음 상자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에 담은 게 아니고 얼음을 해가지고 갈치가 양이 이 정도 되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얼음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음물로 깨어나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음 빙장을 한 거죠, 빙장. 서둘러 조업 채비를 끝내면 부지런히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에 뿌려진 보석이라 표현되는 천하절경의 섬들을 지나 동쪽으로 1시간가량 왔을까요? 남해의 황금어장이라는 백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철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 쪽에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제 거문도에서 어장이 나니까 거문도로 와서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은 하얀 천꾸러미를 바다로 내립니다. 그 모양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한데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배가 바람 불면 막 밀려버리잖아요. 풀 딱 이러면 고정적으로 딱 갈치 술질하기 좋게끔 낙하산같이 딱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배를 달고 다녀요, 배를. 물풍이라고도 불리는 물돛은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어종을 잡을 때 쓰는 장비입니다. 부표와 배 사이 연결된 물돛은 조류를 따라 배를 안정적으로 몰고 동시에 고깃대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돛인 겁니다. 거문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는 낚싯대이자 찌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에 30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갈치를 낚죠. 이제는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꽁치를 미끼로 사용하지만 예전엔 다른 미끼를 사용했답니다.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꽁치 용이지. 과거에는 꽁치 안 썼어요. 멸치나 꽁치 안 쓸 때는 이제 갈치 살 또 쓸어갖고 갈치 살로 제 살로 또 낚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치가 안 무는데 갈치로 미끼를 해보면 갈치가 지금 금값인데 이게 미끼가 갈치보다 지금 미끼가 싸니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죠. 저녁 8시.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이 돼서야 먹이 활동을 시작하죠. 가만 놔둔 대나무 끝자리가 고기가 물면 까딱까딱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조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나무 낚싯대에 입질이 왔습니다. 투명한 지느러미와 몸 전체를 감싼 은빛.
이게 바로 거문도의 자랑 은갈치입니다. 은빛이 살아있어서 거문도 갈치는 꼭 은갈치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아주 종류는 뭐다 똑같아요. 이제 은갈치라는 것이 이제 색깔이 흰색이 난다 해갖고 은갈치라 하죠. 물로 잡으면 막 좀 새카맣게 막 색깔이죠. 이거 보고 먹갈치라고. 흔히 은갈치와 대조되는 먹갈치는 대형 어선에서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조업 방식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그물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잡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치 고유의 은색은 부대 끼다가 상처 입고 벗겨져 제 색을 잃게 되죠. 거문도 어부들은 은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채낚기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 갈치철을 맞은 거문항은 매일 아침 조업을 끝낸 갈치배들이 바쁘게 드나듭니다. 저마다 내려놓는 나무 괴짝엔 은갈치가 화려한 광택을 뿜어내며 수레에 실려 위판장으로 향하죠. 갈치가 거문도 앞바다를 찾는 때면 안악들 손끝에서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두툼하게 살이 오른 갈치에 매콤한 양념을 더한 밥도둑, 갈치 조림입니다. 많이 익으면 이제 짜가지고 맛이 없고 또 너무 졸여버리면 갈치가 또 이제 살이 달라붙고 더 먹기가 그러고 어느 정도 그래야 맛있어요. 더위를 지나오며 시들해진 입맛도 생기를 되찾을 그 맛. 칼칼하고 고소한 갈치조림이 입맛을 당깁니다. 매콤함이 갈치조림의 매력이라면 갈치의 고소함을 대표하는 건 단연 갈치구이겠죠. 이거 이 밑에가 좀 널널하니 잘 익었는지 보고 이걸 뒤껴야 맛있고 이걸 안 하면 덜 익어서 자꾸 뒤집으면 맛이 없고 갈치가 다 껍질이 벗겨져. 두둑하게 소금을 뿌려 갈치를 구워냅니다. 갈치구이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워낼 수 있죠. 갈치 맛을 모르면 거문도 사람이 아니라죠. 이맘때면 거문도의 안악들은 바다보다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다는데요. 바로 이 엉겅퀴 때문입니다. 섬에서는 한각구라고 부른다는데요. 육지에선 주로 약초로 쓰이지만 거문도에서는 제일 흔하게 먹는 나물이랍니다. 이 갈치가 나면 여기 사람들은 한각구를 찾아요. 갈치하고 막 주물러서 굽기를 하고. 갈치만 나면은 막 한정이래. 한각구 찾느라고. 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에게 엉겅퀴 없는 가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죠. 철들어 제일 먼저 엉겅퀴 손질하는 법부터 배웠다는데요. 보통 나물과 달라서 손질이 어렵답니다. 우선 발로 꼭꼭 밟아가며 숨부터 죽입니다. 춤이 있어갖고 바로 싸면 뭐 국을 끓여놓으면 이걸 막 꼭꼭 찔러 국을 끓여놓으면
양이 많을 땐 큰 자루에 넣고 여럿이 함께 밥곤 했다는데요. 이렇게 한 번 숨을 죽인 엉겅퀴는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여러 번 치대 쓴맛을 빼준답니다. 물 안 잡은가? 작겠다 작은 물이. 아이고 뜨거워 가시 찔러대. 아이고 아파라. 옛날 노인들은 이것만 찔러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 다 밥을 잘 잡섰어요. 삶아서 치대기를 몇 번 반복해 쓴맛이 빠지면 국 끓일 준비는 끝납니다. 된장으로 마늘하고 죽으려고 가만히 있어요. 잘 삶은 엉겅퀴에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해준 다음 매운 고추만 썰어 넣고 나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죠. 됐어. 이제 끓여갖고 있다. 갈치가 막 작으려고 녹아버려요. 곰탕 가듯이 가야 돼. 그래야 겁나 맛있다고. 싱싱한 갈치를 툭툭 썰어 넣고 곰탕 끓이듯 푹 고아줍니다. 이때 간을 맞추는 이 간장이 맛을 내는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전부 간장 대신 풋나물도 묻히고 뭐 풋나물 같은 거 싹 다 심지어 시금치까지 여기서 다 이걸로 묻히고. 쌉싸름한 엉겅퀴와 부드러운 갈치살이 한바탕 구수하게 끓으면 속풀이국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국의 맛을 내는 비법 간장도 실은 갈치에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뼈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뼈가 다 쏟아지고. 갈치를 뼈째 비스듬히 다져 소금에 절입니다. 젓갈을 담그는 건데요. 이 갈치 젓으로 젓국장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1년 되면 딱 먹을 수 있어. 1년 정도 지나면 잘 삭은 갈치 통젓이 됩니다. 이게 그거도 은빛 깔치야. 깔치 젓갈. 맛있어? 맛있어. 잘 삭은 갈치젓에 물을 넣은 다음 오래도록 끓입니다. 이렇게 젓갈물을 달인 다음 고운 체에 걸러 젓국 간장을 만드는데요. 섬 사람들 부엌에 없어서는 안 될 비법의 맛간장입니다. 싸가버렸으니 매주도 만들기는 만든데 이 젓국장 먹다 매주장 먹다 매주장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어버려 사람들. 젓국 간장이 솜씨를 발휘하는 순간은 겉절이를 담글 때랍니다. 재료가 없어도 양념이 부족해도 걱정할 게 없다죠. 잘 달여놓은 젓국 간장만 있으면 맛깔스러운 겉절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잖아. 이대로 버무려 놓으면 밥 한 그릇 금방 비우죠. 아따 김치 맛있네.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손 갖다 또 짱이다 짱. 그래서 먹으려면 믹서기 살짝 갈아. 갈치젓에 깊고 진한 맛이 더해져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검은도식 겉절입니다. 이건 미역줄기네요. 가늘게 찢어 양념에 버무려 놓습니다. 아 이거 그래. 갈치는 간장과 고춧가루로 밑간을 한 다음 미역줄기 위에 올립니다. 검은도에선 이렇게 미역줄기를 넣고 갈치조림을 한답니다. 얼마나 맛있는가. 배로가 검은도 처녀들은 갈치 배친대를 못 이어서 밖으로 시집을 못 간다. 그거 생각이 났어. 미역줄기 위에서 두툼한 갈치가 익어가면 그 맛에 차마 섬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미역줄기 맛있다. 이리는 맛있지. 우리 돼지가는 이리는 맛이 한자가 없는다. 맛있다. 사람들은 늘 묻곤 합니다. 온통 바다로 막힌 섬에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지금 늙어갖고 자식들한테 가고 싶냐 아프면 못 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런 거 못 잊어요.
바다가 있어 섬의 밥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다를 두른 섬이라 육지 사람들은 맛보기 힘든 음식도 이때면 자주 밥상에 오릅니다. 아침에 잡아온 갈치가 호박잎에 속살을 드러냅니다. 갈치 표면의 은색 가루가 시간이 지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압은 매끌매끌해도 이제 뒷이 꺼끌꺼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매 이것은 갈치 철매라고는 이제 딱 맞은 이 호박 이파리예요. 문지르면 이제 꺼끌꺼끌 하니까 잘 문질러지지 이게. 끓여 먹을 때는 상관없지만 회로 먹을 때는 벗겨내는 게 좋답니다. 도톰하고 길쭉하게 썬 갈치회는 다른 생선에 비해 쫄깃한 식감은 덜해도 입안에 착 감기며 진득한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먹어온 듯 친숙하답니다.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갈치는 태풍에 꾸덕하게 말립니다. 집 앞 포구에서 모녀가 갈치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장을 빼고 아가미를 잘게 다지는데 무얼 하려는 걸까요? 머리 못 먹을 것만 잘라버리고요. 내장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다 조사서 엽니다. 그럼 맛이 좋습니다. 아주. 회를 뜨고 버리는 내장과 아가미에 소금을 뿌려 만드는 갈치 속젓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을 피할 수 없었던 거문도 사람들이 남겨진 갈치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 오색한 방법이었죠. 한 2달 정도. 여름이라 한 달 정도 있으면 먹고 지금은 따수니까 얼른 사글 거예요. 한두 달 정도 숙성시켜 보관하면 더운 여름에도 상하지 않는답니다. 잘 삭힌 젓갈에 풋고추와 파를 썰어 넣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내면 사계절 내내 거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깔스런 갈치 속젓 양념이 완성됩니다. 건갈치도 다른 어종보다 변질이 쉬운 갈치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네요. 보름간 말린 건갈치로 독특한 음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쌀뜨물은요,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고 이렇게 비린내를 제거하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면 거문도 사람들은 쌀뜨물에 채소와 건갈치를 넣고 갈칫국을 끓여냈는데요. 한 소끔 푹 끓여내기만 했을 뿐인데 뽀얗게 올라온 국물이 마치 사골 육수처럼 구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갈치가 국민 생선이었던 시절, 갈치 산지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곳이 바로 기장입니다. 이맘때면 아예 갈치장이 따로 서곤 했다는데요. 갈치가 돌아오면서 기장 갈치장이 다시 생기를 얻고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갈치가 한꺼번에 묶여 있죠. 기장에선 이렇게 10마리씩
끈으로 꿰어 판답니다. 땡기르기 갖고 그래 기장칼치라고 알거든요. 이게 기장갈치 특징이에요? 기장에서만 이렇게 팔아요? 예, 기장에서만 이렇게 끼가 팝니다. 왜 이렇게 한 낱마리로 안 팔지 그렇게? 나마리 파면은 그하니까네 전부 다 이렇게 무스로 파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무스를 잘 사가갑니다. 끈을 아가미 사이에 넣어 10마리씩 꿰면 이게 한 무십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잡다 보니 크기가 작아 묶어 파는 게 더 수월했다죠. 역사가 긴 만큼 기장에선 갈치 먹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크기가 작은 기장갈치를 한 무 사면 우선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뼈째 썰어 놓습니다. 이거가 소금에 재리 넣으면 예, 꼬들꼬들하거든요. 여기에 배 있는 잠에 여기는 살이 아무래도 요 배가 들었고 해가 좀 많이 무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내장 있는데 여기는 안 씁니다. 대장아, 요거는 소금을 많이 뿌려야 되나서 박지는? 예, 이거 좀 많이 뿌리가 나놔야 이게 고기가 꼬들꼬들됩니다. 그럼 요래 뿌려가지고 예, 이거를 이렇게 통에 담아가 한 20일 한 달쯤 딱 재리 넣습니다. 이렇게 꼭 물려놓네. 예, 요래 넣으면 냉장고 안 넣어도 되나 이거는? 갈치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물기가 빠지면서 꼬들꼬들해지는데요. 납작하게 썬 무를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갈치를 넣고 김치 양념에 버무립니다. 갈치 여기 싹 익을 때까지 딱 담아가 냉장고 딱 넣어두면 됩니다. 그럼 익는 시간이 한 달? 한 달이나 한 20일 한 달 있어야 돼요. 이것만 익으면은 익으면은 겨울 내내 반찬합니다. 상품성 떨어지는 작은 갈치로 담가 먹던 기장 사람들의 별미 김치입니다. 기장에선 갈치회를 먹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갈치살을 막걸리에 담가 한번 씻어냅니다. 쪼물락쪼물락. 예. 근데 이 갈치회를 뭐 술 취하는 거 아이가? 술은 안 취합니다. 갈치에는 아다리가 잘 된다대요. 배탈 나는 건데 먹고 나면은 아다리가 잘 된다고 하시면 막걸리에 씻고 먹으면은 괜찮다더라고요. 갈치살을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장에선 채소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칩니다. 양파도 좀 들어가고 예. 손에서 손맛이 난다 이가 그래야 맛있지. 손에서 음식하지 또 손맛이 좀 난다 하는 사람도 있대요. 손맛 남지 당연히. 맛있다. 회장님 당연히 안 드셔보셔. 나는 내가 알아서 먹게. 갈비한다. 자체일까? 그 입었니? 맛있다. 진짜. 진짜 꼬들꼬들하네. 꼬들꼬들 씹는 맛이 일품인 기장식 갈치회입니다. 많이 했네요. 바다로 나갔던 해녀 한 분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셨네요. 예. 딴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뭐 호상에 물에 사는 거. 우뭇가사리며 따개비며 기장 바다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매주만 만들자. 풍성한 해산물을 자랑하듯 만드는 음식이 바로 매집찜입니다. 고맙지 않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이게 애지입니다. 애지라고 불리는 떡 첨가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5가지가 넘는답니다. 잔치 때는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잔치 때 아니면 이거를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갖가지 예가는 못 해먹습니다. 다시마와 디포리를 고아 만든 진한 육수에 삶은 고동과 애지부터 넣고 끓입니다. 와, 고동 많아가 맛있겠다. 이 고동이 너무 많네. 이거 애지입니다. 애지도 넣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데요. 여기에 된장을 풀어 간을 맞춘 뒤 갖은 채소와 해산물들을 익는 순서에 따라 하나씩 천천히 저어가며 끓입니다.
기장에서 큰일 치를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는데요. 철마다 들어가는 재료는 조금씩 바뀌지만 가짓수를 줄이지는 않는답니다. 다 했다, 이거 다 했다. 돈이 없어도 배달려도 이건 해야 된다. 왜 그랬어요? 우리의 바다가 이거 하기 이게 제일 특이하다. 찹쌀가루와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넣고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하나하나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마지막 들깨가루를 넣고 저어줄 때까지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맛있다. 아들 장기가도 찜하고 딸 서이차도 이 찜하고 다 했거든. 기장의 땀과 바다가 통째로 한 그릇에 담긴 귀하디 귀한 음식입니다. 여름 바다를 건너 갈치떼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또 가을이 옵니다. 뜨겁게 들끓었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가을맞이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강릉 최북단에 자리한 주문진. 해산물 풍부하고 인심 넉넉한 항구입니다. 이야. 크기도 크고 힘도 좋아 눈요기로는 문어가 제격이지만 요즘 주문진의 주인공은 오징어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어장이 지척이다 보니 없는 물고기가 거의 없고 이때가 제철인 녀석들은 어디를 가나 풍년이죠. 특히 오징어는 값도 싸고 인심도 후해서 수조를 채우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아예 시장 한 귀퉁이에는 오징어를 전문으로 썰기만 하는 아주머니도 계시죠.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싱싱하니까. 싱싱하니까. 오늘 얼마나 사가신 거예요? 2만 원. 그럼 몇 마리? 요즘 오징어 많이 팔려요? 예, 아주 많이 납니다. 아, 팔리기는? 예, 팔리기도 잘 팔리고 우리 손님 팍팍 내려와서 많이 사가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아이고, 대박이 나죠. 우리 동해바다 오징어랑 주문진에서는 6월부터 늦게는 11월까지 오징어가 잡힙니다. 겨울에 태어나 1년을 사는 녀석들이니 아직 덜 자란 셈이지만 맛은 이맘때가 가장 좋답니다. 가장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오징어 통구이는 부드러운 속살과 내장의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죠. 먹물을 안 빼면 못 먹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연하고 맛있네요. 그전에 이제 보면 이제 집에서는 그냥 내장 빼버리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먹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문진에 해돋징어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곳의 어부들은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 보통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오징어 잡이를 시작해서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이맘때 조업 장소는 항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 배로 4시간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그네는 수온이 좀 낮아가지고 오징어가 좀 어분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지금 저 밖에는 수온이 지금 한 7도. 그래서 어분이 지금 적정 수온이 한 4시간, 한 5시간 만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오징어 떼를 찾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장 인근인데도 어군 탐지기는 요지부동입니다. 예전에 어군 탐지기 없을 때도 작업하셨어요? 그때는 연안에서 했지, 연안에서. 그때는 물 색깔하고 그다음에 바가지로 이제 물을 퍼보면은 뭐 플랑크톤이 뭐 섞여 있다든가 그런 걸 먹어야지. 오징어는 수온이 1도만 달라져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들입니다. 수온 1도가 육지에서의 10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어제 잡히던 곳과 오늘 잡히는 곳이 다른 게 오징어 잡이랍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어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까 배 안 밀려가게 배 안 밀려가게 하는 거. 집어등을 대나처럼 훤하게 밝히고 불빛에 현혹된 오징어떼가 어선 주위로 몰려들기를 기다리며 자동 조획기에 감긴 줄을 풀었다 감았다 반복합니다. 오징어는 밤이 되면 얕은 수면에 올라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이때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불빛에 잘 모여듭니다. 이 습성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낚아채는 거죠. 요즘은 작은 게 잡힐 때거든.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지. 연하고. 동틀 무렵까지 10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작업이지만 바쁜 손을 늦추는 일은 없습니다. 주문진 어부들에게 오징어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어종이기 때문이죠. 이날 잡힌 오징어는 약 1000여 마리. 만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아침 해가 밝아오자 오징어 배의 불빛 대신 푸른 물결이 반짝입니다. 어머니 오징어로 주로 뭐 해도 돼요? 오징어 뭐 해도 되고 젓갈도 되고 또 찌개도 해먹고 볶아도 먹고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단연 오징어. 몇십 년을 배 탄 사람이 해를 할 줄 모를까? 나보다 더 못하나. 나는 바닷가가 아닌 데서 시집을 하자 나는 다 하는 게. 베테랑 어부지만 해 뜨는 솜씨가 서툰 남편을 위해 아내가 텃밭으로 나섰습니다. 주문진에는 대부분 집안 화단에 텃밭을 가꿉니다. 오징어 잡이와 손질에 지쳐 농사지을 짬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저기 내장탕 할 때 여기다 좀 넣고 오징어 볶음. 그래도 오징어 덕분에 아이들 모두 출가시키고 살림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한때는 지긋지긋하게 먹던 오징어.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별미인 모양입니다. 이걸 하나씩 5마리만 넣어. 5마리만 하고 이거는 또 다른 거 할 거거든. 너무 쪼물딱. 4살인 손녀딸도 오징어라면 반색을 하고 달려드니 손녀가 오는 날은 할머니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오징어 순대도 한 접시는 김밥 모양으로 또 한 접시는 두부와 채소를 잘게 썰어서 적당히 간을 맞춰 버무린 후에 만두를 빚듯 곱게 빚어냅니다. 주문진에서 오징어 순대는 흔한 요리는 아니지만 이 댁에선 특별한 추억이 깃든 음식이랍니다. 신혼 시절 잠깐 속초에 살 때 실향민들에게 배웠던 음식이기 때문이죠. 한때는 북쪽 먼 땅 함흥에서 제2의 고향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한 끼의 끼니로 때론 한 끼의 밥벌이로 선택한 오징어 순대가 이 집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별미가 됐으니 오징어가 식문화의 천병 역할을 한 셈입니다. 혹시만 먹어?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이게 더 맛있어? 인제 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오징어가 연한데 칼집이 이게 있네. 그 썰어는 떼그러고 말리잖아. 아, 말리지 말라고. 말리지 말라고. 한국의 어머니와 딸들은 도마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요리 비법을 전수해 왔습니다. 오징어는 칼집을 내야 양념이 잘 배어들고 먹음직스럽게 익는다는 것도
책보다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워야 더 잘 기억하니 신기할 따름이죠. 어머니의 정성으로 차려낸 오징어 밥상. 늘 먹어왔던 음식이지만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하니 오징어 잡이를 나서던 아버지의 뒷모습도 슬며시 겹칩니다. 오징어로 먹고 살던 지난날의 기억이죠. 옛날에는 아빠가 지금처럼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나가야 돼. 그는 냉동선. 얼음 차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냉동선이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에서 냉동하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날짜가 길어졌지. 하루가 들어와서 이제 딸은 아버지가 그립고 자식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는 애틋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잡히는 오징어가 아니야. 이거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죠? 밥도 남기면 안 되지? 오징어 얼른 하나도 먹어. 남기면 민지 안 돼. 얼른 먹어.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자 우리. 오징어 한 점에 어린 어부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밥상을 마주 대하는 마음이 더 애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철 잠시 보관해 두었던 오징어가 햇살맞이를 나섰습니다. 오징어의 먹물과 내장을 제거하고 말리는 건오징어는 주문진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 언뜻 보는 것과는 달리 손이 많이 가는 탓에 옛날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징어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고 입맛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밥상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오징어. 아주 오징어 많이 날 때는 신났죠, 뭐 전부. 주문진의 오징어 회무침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꽁치입니다. 쫄깃한 오징어와 부드러운 꽁치의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떠세요?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오징어를 양껏 먹는 게 소원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살은 말려서 팔아야 하니 밥상에 오르는 건 손질하고 남은 내장이었죠. 이게 아까 그 오징어 배를 갈랐잖아요. 떼긴다고 하거든요. 그 오징어 떼기인데 거기 안에 있는 일이라고 내장이에요. 오징어 내장. 예, 일이라고. 여기서는 일이라 그래요. 이게 국 끓이면 시원하고 맛이 엄청 좋아요. 시래기와 내장으로 깊은 맛을 낸 오징어 내장국. 지금은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끼니를 잊기 위해 먹었던 아픔이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가족의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모두가 의뢰 그러려니 하며 살던 시절, 그때를 떠올리며 오랜만에 호사를 부려봅니다. 빨리 해야 돼. 자, 빨리 와. 빨리 와, 맛봐. 숟가락 주세요.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지만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외지인들 골탕 먹이는 재미도 제법 쏠쏠했답니다. 우리 아들 친구가 강릉에서 놀러 와가지고 중진이잖아요, 저희가. 깜깜한데 오징어 배 불만 보이니까 저거는 뭐냐 이러니까 일본이다고. 맞아. 믿어. 서울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지금은 그런 재미가 사라졌네요. 강원도의 여름 바다가 짙푸른 색을 뽐낸다면 제주의 바다는 에메랄드 빛입니다. 제주의 여름은 누가 뭐래도 바다의 시간입니다.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는 바다지만 제주도 해가 지기 직전인 이 시간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찌감치 서둘러야 하죠. 배들이 많으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빨리 나가는 겁니다. 다른 배들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예, 많이 나와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한 배들은 일찌감치 털을 잡고 녀석을 기다립니다. 제주 여름바다의 주인공이 돌아오고 있다는데요. 이제 천천히 때가 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바다 위로 불빛들이 별처럼 떠오르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인공미끼를 끼운 낚싯줄을 흔들며 녀석들을 유인하죠. 걸렸어 지금. 한치 올라온다. 네, 이 녀석이 바로 한치입니다. 생각보다 꽤 크네요. 한치는 주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난류성 어종으로 수온이 올라가는 7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생긴 건 오징어 사촌쯤 되는 것 같은데 왜 한치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작잖아요 이렇게. 몸통에 비해 다리가 짧긴 하네요.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한치라고 그래요. 길이도 아주 짧아서 약 3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두 마리가 손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다리를 가졌지만 제주 어민들의 한치 맛자락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길답니다. 한치는 쌀밥이면은 오징어는 보리밥이죠. 그렇게 맛 차이도 있고. 한치와 오징어 여전히 헷갈리시죠? 한치는 꼴뚜기과 오징어과에 속하는 두 녀석과는 종류부터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확실히 다르죠. 녀석들을 유인하려면 낚싯줄을 계속 움직여줘야 하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여름 한치 잡느라 제주 앞바다는 밤새 잠들지 못한답니다. 언니! 한치 잡아놨어! 한치 하영 잡아서! 여러분 이거 아이고 육바스다. 오늘은 한치 맛 좀 보겠네요. 바닷물 넣고 마상 없어? 한치를 손질하려면 먼저 바닷물부터 챙겨야 한답니다. 집에도 이렇게 바닷물을 길어두고 손질할 때 사용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민물에 씻으면 한치의 살이 물러지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이 바다에 거는 바닷물로 손질해야 싱싱해요. 민물에 하면 맛이 없어요. 한치 손질할 때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빠지지 않죠. 이건 너같이 이거 다리가 헌치야 헌치. 동해분할에 헌치. 한치밖에 나도 다리가 짧으니까 너 다리는 한치 반. 놀림 바다도 여름엔 한치만큼 맛있는 게 없답니다. 얄룩개실이 잘 썼어요. 수온이 높을수록 더 부드럽고 맛도 깊어진다니 한치 먹기엔 요즘이 딱이랍니다. 해 쓰는 거는 남자가 썰어야 주게. 제가 해는 잘 썰어요. 어떻게 같은 마을에서 만났지? 같이 잘하니까 뭐. 학교 다닐 때는 선후배 관계예요. 이런 선배고 나는 후배고.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러다가 누가 먼저?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요. 제가 먼저 줘야죠. 어디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말로는 못하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시네요. 고감 들란다. 더 맛있은 게? 야, 고추다리 오라가게.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우유도 하나 따올까? 몰라 없어. 몰라 오라고 아니고. 마당을 가로질러 담 하나를 넘으면 작은 텃밭, 제주말로는 우영팥이 있습니다. 이거. 자, 이거 하나 따고. 오이며 고추며 소소하게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우영팥처럼 늘 곁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들여놔서 됐다. 같은 동네에 이웃하며 사는 언니는 바닷가 물질도 같이 하고 밭일도 함께하는 단짝입니다.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건 늘 언니죠. 음식은 솜씨 좋은 동생 차지입니다. 한치 잡는 어부의 아내니 회무침 정도는 일도 아니죠. 매콤 새콤하게 초고추장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갖은 채소를 얹어 쓱쓱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 신자방 배 타러 가래게 어실 때 이게 언니 어서심이게 자꾸 외를 하실 건데 언니 이서분 안에게 아니 외로 안에 이제 거장 잘 사람 주게. 나도 마찬가지 주게. 나도 갱자방 어선 때민 서로가 우지암지 하면 게 나가 힘들면 동생 신대 말라고. 동생이 힘들면 언니 신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언니와 동생처럼 쫀득한 한치와 아삭한 채소가 맛깔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한치는 맛이 순해 어떤 양념이나 조리법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 채소를 넣고 볶습니다. 주물럭을 하신답니다. 한치 뜨다가 죽은 놈도 하나 있으면은 주물럭 만들어 먹고. 죽은 거나 이게 한치 산 거는 비싸서도 또 팔려고 하니까 못 먹고 죽은 거 있으면은 사슴이 못 먹을 정도는 이거 가져다 와서 이렇게 해서 주물럭해서 먹습니다. 야, 한치 살에 매콤한 양념이 배어들며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밥 한 공기 넣고 볶아 먹어도 별미죠. 끓려건 저 물레국수 행복해. 국수가 빠지면 섭섭하죠. 내가 넣을까? 네, 나가 그냥 먹고. 국수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회무침에도 물회에도 국수를 얹어냅니다. 전에는 배를 타서 멀리 떨어져서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수같이 길게 오래 행복하게 그래 삽시다. 예. 한치를 얹은 시원한 물회국수 한 그릇에 더위도 힘들었던 지난날도 모두 잊고 다시 바다로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제주도의 전통 물회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마당에 모여 한바탕 콩타작이 벌어졌네요. 아이, 그만 말랐으면 그만 진짜. 에이, 오늘 콩짝만 먹으면 에이, 막 우리 아들 공부하네 공기 옆에 있어주고 해초리로 두드리고 싶은데. 아니 오늘 시험 먹신대. 아니 다 시험
바짝 마른 콩깍지를 두드리다 보면 답답했던 속도 풀리고 바닥에는 탱글탱글한 콩들이 수북해집니다. 두불콩이라는데요. 이게 또 마을 분들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는 효자랍니다. 이럴 때 니가 하나하나 허리 막 아파가지고 이거 뭐를 해줬나 하여 막 하는데 의치로 수확할 때면 예 보람이 이상해. 아이고 이제 돈이 들어오려구나 해가지고. 한창 두불콩을 수확할 때면 한치도 제철입니다. 요즘이야 얼마든지 한치를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엔 제철이라도 내륙마을에서는 한치 맛보기가 어려웠답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한치 회 먹어지켜요. 회장님 어릴 때는 한치 구경도 못했다. 자리도 제대로 구경 못했다. 가끔 그저 두불콩 한 3푸대나 팔아야 저기 사 먹는 건데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등짐 지어가지고 차도 없으니까 지어가지고 오지 물러벅 지듯이 저 거리에 큰 거리 좀 한반채 거리 아저씨면은 거기 고기 사러 가는 거라 우리가. 그러면 거기 올라오니까 부두에서보다 더 비싸지. 이제 올라오는 그 인건비가 있으니까. 한치회의 맛을 내는 1등 공신은 된장입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식초로 맛을 더하고 채소를 넣어 버무리면 만드는 법은 간단하죠. 제주에서는 대부분 요리할 때 양념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제주 음식의 특징이라는데요. 슴슴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한치 된장 무회입니다. 거칠고 험한 시간을 온몸으로 이겨낸 바다 사람들. 이 계절 찾아오는 오징어와 한치는 숨막히는 더위를 식혀주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참 반갑고 고마운 선물입니다.